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막 저 남자 스윗해? 막 스윗해? 여기서 막 호감이 무한대로 막 그냥 고속도로 위에 그냥 막 얹어지는 거야. 막 여러분들은 달리기만 하면 돼요. 지금쯤이면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 언제 하면 좋을까? 목소리 듣고 싶은데 언제 전화해야 되지?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특히나 사귀기 전에 좀 애매한 사이다, 내가 관심이 있는 정도다, 이런 상태라면 훨씬 더 고민은 깊어지게 될 거란 말이야. 최소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귈 각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속도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거든. 왜 다른지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상을 끌 거잖아. 알고 있어. 궁금하지 않잖아. 어느 설문조사에서 여자들은 남자를 만날 때 최소 5번의 데이트는 하고 5번 정도는 통화를 해야 저 남자가 괜찮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거든. 그렇게 신중하게 골라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냐? 그건 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본능이라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준비했다. 관심녀, 썸녀, 목소리도 들으면서 내 호감까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퍼펙트한 전화 타이밍 베스트 5. 들어가는 길에 졸려서 전화했어요. 이건 진짜 마법의 멘트예요. 소개팅하고 그날 바로 써먹어도 정말 잘 먹힌다. 내가 소개팅녀가 마음에 들어서 관심녀를 만났을 때 너무 들어가는 길이 걱정이 돼서 집까지 에스코트 해줬어. 그러면 이 전화를 꼭 써먹어야 돼. 이 타이밍이 찾아온 거거든. 내가 너 데려다 주고 들어가는 길에 너무 졸려가지고 전화했어. 이런 적당한 핑계도 만들어줬고, 내가 이 정도로 조금 피곤한데 널 위해서 너네 집까지 데려다 줬어. 이런 티 안 나는 생색을 요만큼 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여자 입장에서는 에스코트라는 도움을 여러분들한테 받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갚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남아있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졸려서 나한테 전화를 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발랄하고 반갑게 여러분들의 통화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면 악용이 되지만 좋은 쪽으로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연애가 훨씬 더 쉽게 풀려. 진짜야. 정말이다. 거기다가 이 한 번의 통화로 애프터 분위기도 전혀 달라져요. 훨씬 더 가까워지거든. 써먹고 느껴봐. 겪어봐. 진짜 그래. 거기다가 전화하면서 할 말이 떨어지는 타이밍 있잖아. 그때는 차가 많아가지고 운전에 집중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리면 돼. 그리고 집에 가서 카톡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차가 없어? 그러면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끊어야 되겠어요 하고 끊으면 돼. 응? 차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시간. 여러분 진짜 SNS에 감성 터져가지고 오밤중에 막 글 찌끄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손발이 오그라든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 전 여친한테 카톡 보낼 때 자니 이걸 오밤중에 보내지 대낮에 해가 찡찡한 그런 시간에 보내지 않잖아요.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 인간들은 모두 호르몬의 노예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썸녀나 관심녀도 똑같단 얘기지. 세로토닌이 막 감소하고 멜라토닌이 빵빵 터지는 그 시간에는 모든 감정들이 좀 크게 느껴지게 돼 있어. 외로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 그 사람이 크게 느끼게 돼 있는 시간이란 얘기야. 그 타이밍을 잘 이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고백은 저녁에, 작업도 저녁에 거는 게 훨씬 더 이빨이 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빨이 잘 들어간다고. 시간의 힘을 이용하면 같은 것도 훨씬 더 잘 먹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이 전화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가장 감성적인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예요. 그때가 멜라토닌이 막 빵빵 분비가 되거든. 막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좀 더 크고 막 가슴 깊이 막 와닿게 돼 있다고, 같은 얘기를 해도. 근데 썸녀나 관심녀한테 이 시간에 전화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자기 직전 잘 준비를 할 때가 가장 적당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데 전에 한번 알려준 적 있었다. 그지? 되게 매력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마법 멘트에서 한 적 있잖아. 세 번째, 데이트를 만드는 통화는 목요일, 긴 통화는 금, 토. 관심이 있고 썸을 타고 있고 하다못해 소개팅을 한다 하더라도 애프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앞으로의 데이트를 생성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약속을 잡고 나서 며칠 안에 파토를 내는데 이거 대체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에는 약속을 잡는 타이밍과 데이트 당일의 텀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때 동안 꾸준히 연락을 할 거고 전화를 할 건데 텀이 너무 길어버리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러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지. 별로 안 맞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트 약속을 잡는 그 타이밍은 데이트하는 그날과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인 게 가장 좋다는 거야. 보통 주말에 만나잖아. 그러니까 목요일에 데이트를 잡으면 제일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트가 목적이 아닌 분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다음날의 일정이 좀 널널해야 여러분들과 긴 통화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되거든.
다음날에 막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괜히 이 새끼랑 통화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응? 그렇게 긴 통화를 하는 도중에 속 깊은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거야. 깊은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수록 호감이 생긴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걸 막상 얼굴 보고 하기에는 조금 뻘쭘할 때가 생기거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얼굴이 안 보여지는 상태라면 그런 얘기를 훨씬 더 쉽게 털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긴 통화를 노려봐야 되겠지? 네 번째, 너 술 먹고 들어간다니까 신경 쓰여서. 이건 뭐 완벽한 타이밍이지. 전화하라고 그냥 자리를 이렇게 깔아줬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돼요. 완벽해. 여기서 설레는 여자들이 정말 많다. 다정하면 남자의 치트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이 치트키를 여러분들이 써먹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만난 거예요. 썸녀가 회식을 했어. 막 소개팅녀가 회식을 한다고 해. 그러면 적당한 타이밍에 저 사람이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화를 걸어요. 요즘 밤에 혼자 다니면 많이 위험하다고 하더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막 저 남자 스윗해? 막 스윗해? 여기서 막 호감이 무한대로 막 그냥 고속도로 위에 그냥 막 얹어지는 거야. 막 여러분들은 달리기만 하면 돼요. 술 먹었을 때 막 걱정돼서 집에 들어가면 카톡해 막 이런 거 있잖아. 술 취했는데 글씨도 막 작아. 막 코티 자판 이거 눌리지도 않아. 막 이렇게 막 전화가 훨씬 더 좋다. 응? 비슷하게는 나 오늘 힘들었어. 나 오늘 회사에서 되게 많이 까였어. 이런 얘기를 저 사람한테 들었다. 그때도 정말 좋은 타이밍이 완성되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전화해봤어. 이러면 터진다. 여러분들의 매력이 빵빵 터져라. 꼭 썸이 아니더라도 괜찮아. 소개팅하고 나서 애프터가 잡혔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호감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호감이 여러분들한테 깔렸으니까 나쁘지 않았으니까 만나보기로 한 거란 말이야. 양쪽 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서윗함 보여주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 혼자만 관심이 있어. 나는 그냥 혼자만 막 이렇게 막 다 주고 싶어. 그런 상태다. 그럴 때는 이 타이밍을 노리면 안 된다. 알겠지? 30초 전에 영상을 끄신 분들은 또 이 타이밍에 관심녀한테 전화를 한다. 막 짱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신경 쓰여서 이 드립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 된다? 급발진. 급발진은 급하게 까여요. 일찍 꺼놓고 내 탓 한번 골라내.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특히나 한국말은 맨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돼. 5번째, 나 오늘은 잠이 좀 안 오네. 이럴 때는 콜. 가끔 소개팅녀나 썸녀랑 카톡을 늦은 밤까지 하면서 왜 아직 안 자요? 이렇게 내가 물었을 때 오늘은 잠이 안 와서요. 별로 안 졸려요. 이 대답이 딱 왔다. 그러면 전화기 들어. 슬라이드 쳐. 이렇게 눌러. 통화 버튼 눌러. 그 타이밍인 거거든. 그 말 속에는 너랑 대화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나 졸립지 않아. 너랑 대화하는 게 재밌으니까. 이 말이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속뜻을 빠르게 집어내서 내가 전화를 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도 나랑 얘기하는 걸 즐거워하고 있어. 그럼 통화도 마찬가지로 즐겁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야. 쟤는 잠이 안 온다고 하고 막 멜라토닌 빵빵 터지는 밤이야. 그 밤에는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일들이 우리의 통화를 방해하지 않아요. 최적이지. 완벽하지. 그러니까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지. 저 사람이 자기의 틈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그 틈에 빠르게 잽을 칠 수 있어야 돼. 전화를 할 때 할 말을 찾기 너무 힘들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걱정이 너무 된다. 이런 분들은 썸을 만드는 질문 몇 가지를 내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거든. 이걸 참고해서 배 타도 되고 이것도 귀찮다 하는 분들은 내 이야기를 몇 가지 준비하면 돼요. 저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던져줄 수 있게 되면 대화는 훨씬 더 쉬워져. 전화도 한 번이 어렵지 이 한 번을 트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술술 풀려. 정말이야. 막 풀린다. 그 다음에 통화하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 통화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돼요. 지금 이 시국에 비대면으로 거리를 좁히고 깊은 감정을 쌓을 수 있는 건 카톡 100번이 아니라 전화 통화 5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이게 훨씬 더 잘 먹혀요. 이 5가지 타이밍을 잘 이용해가지고 전화하기 전에 막 진땀을 줄줄 흘리는 분들한테 요만큼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